안녕하세요, 셔터프레의 소입니다. 지난번 사진 다마고찌 2화, 3화에서 카메라 브랜드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 중간중간에 사용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크롭 바디다, 이거는 뭐 풀프레임 바디다, 이런 식으로 뭐 중형 포맷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많고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 센서 크기,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거에 맞는 카메라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서 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센서는 클수록 좋습니다. 물론 큰 것의 장단점도 있고 작은 것의 장단점도 당연히 있지만 센서 크면 그 작은 것의 장점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센서의 장점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센서가 큰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저도 센서가 큰 카메라를 선호하긴 선호해요. 하지만 센서가 커지면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제 그게 문제죠. 카메라가 자동차랑 정말 비슷한 특징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 설명을 할 때 자동차랑 많이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카메라가 큰 거는 자동차의 배기량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가 커지면은 연비가 안 좋다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죠. 주차할 때 뭐 불편하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카메라도 똑같습니다. 센서가 커지면은 불편해져요. 카메라가 동작하는데 조금 느려지고 뭔가 작은 카메라에 비해서 빠릿빠릿하지가 않다는 거죠. 같은 공간이 있는데 경찰에 주차할 때랑 정말 대형카 주차할 때랑 차이가 많이 나죠. 경차는 대충 주차해도 쉽게 들어가는데 큰 차들은 주차 자체가 조금 힘든 거예요. 같은 공간에 주차하기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작은 게 무조건 좋냐? 이것도 또 아닙니다. 왜냐면 작으면은 소형차에 막 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끼어 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큰 차에는 정말 덩치 큰 사람들도 넉넉하게 앉아서 갈 수가 있죠. 그런 또 차이점이 있어요. 카메라도 그렇습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그 적당한 것, 과연 그 적당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동차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대형차, 정말 차가 크고 예쁘면 좋은 거 알지만 비싸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가격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중간 단계, 뭐 준중형에서 중형 정도로 해서 자동차를 많이 타게 되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간단하게 말하면은 정말 최고급 세단, 하이퍼카, 슈퍼카의 대수보다 아반떼나 소나타, 그랜저의 대수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쉽게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카메라에서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메라 센서 크기를 어느 정도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제일 큰 게 풀프레임 미디엄 포맷, 그 다음에 미러리스 미디엄 포맷, 그 다음에 풀프레임, 그 다음에 APS-C, 그 다음에 MFT, 그 다음에 1인치, 그 다음에 2.3인치 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각각 이게 어떤 걸 뜻하는지 제가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풀프레임 미디엄 포맷입니다. 여기 보면은 카메라들이 이제 또 나와 있어요. 페이지 1, XF, IQ4, 그리고 뭐 하셀블라드, H6D, 100C, 이런 것들. 그만큼 엄청나게 크고 디지털 카메라에서 거의 뭐 가장 큰 센서 크기를 가지고 있고, 센서 크기가 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비싸겠죠. 이거는 사실상 이 사진 다마고찌를 보시는 분들이 굳이 안 사도 됩니다. 이 카메라는 이제 또 다 용도가 있어요. 센서 크기가 크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비싸겠죠. 하지만
이거에 막는 용도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런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디테일이나 그리고 대형 인화에 좋다 보니까 5교의 광고 같은 것을 촬영할 때 이런 풀프레임 미디엄 포맷 카메라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미러리스 미디엄 포맷, 이것도 똑같은 중형 카메라인데 아까보다 센서 크기가 조금 작아졌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뭐 하셀블라드 X1D나 후지필름 GFX 이런 카메라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지는 않다 보니까 이 카메라들로 촬영을 한 것들도 5개 광고나 디테일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아까 보여드린 풀프레임 미디엄 포맷 카메라들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형 포맷이라는 거에서는 가성비를 논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풀프레임입니다. 풀프레임 카메라가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뭐 다양한 카메라 종류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소나타, 뭐 그랜저 이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APS-C 카메라가 있는데 이건 이제 크롭 바디라고 해서 풀프레임 카메라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풀프레임 카메라보다 보통 이미지가 1.5배 확대되어 있다라고 쉽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크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 니콘, 캐논, 소니, 후지필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보급기 DSLR은 예전에는 대부분 다 이 APS-C 카메라 센서 포맷을 사용을 했어요. 뭐 물론 요즘도 보급기는 가급적이면은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은 이 정도 크기 센서는 정말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잘 팔리고 금액도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겠죠. 그래서 입문자들, 정말 이거 보고 계시는 왕초보자들 분들한테는 이 사이즈의 센서 크기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포서드인데 이제 마이크로 포서드는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APS-C의 경우에는 풀프레임 대비 1.5배 더 크게 보인다라고 했는데 마이크로 포서드는 풀프레임 대비 2배 더 크게 보입니다. APS-C보다 조금 더 작은 정도죠.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가 그러면은 좀 더 작으니까 또 가성비가 더 좋냐라고 했는데 사실 근데 이 메이저 업체에서는 마이크로 포서드 규격의 카메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림푸스랑 파나소닉 같은 정말 일부 회사들만 이 규격을 만들고 있어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카메라 포맷은 아니에요. 다른 카메라들 겪어보고 나서 이 마이크로 포서드만의 장점을 발견하셨을 때 그때 구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치, 여기부터는 약간 똑딱이 개념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똑딱이는 말 그대로 컴팩트 카메라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소니 RX100 이 카메라는 컴팩트 카메라 중에서도 정말 하이엔드, 정말 비싼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카메라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만큼 기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똑딱이 컴팩트 카메라들이 옛날에는 핸드폰 사이즈의 센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센서 크기가 1인치다 보니까 꽤 커요. 좀 전에 보여드린 마이크로 포서드랑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로 찍으면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행 다닐 때는 이 카메라 하나면 거의 끝난다 라고 볼 정도로 해서 RX100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 1인치 센서가 갖는 장점이 최근에 들어서 이 휴대성과 겸비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똑딱이를 산다면은 차라리 돈을 좀 들여서라도 1인치 센서의 똑딱이를 구매하시는 것을 가급적이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죠. 핸드폰 카메라랑 일반적인 똑딱이 카메라들, 컴팩트 카메라들에 들어간 센서가 2.3인치분의 1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작다는 거죠.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또 충분히 만족한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똑딱이를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근데 사실상 똑딱이를 사서 찍을 바에는 어차피 센서 크기도 핸드폰이랑 똑같은데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낫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2.3인치분의 1 카메라를 살 바에는 차라리 저는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을 더 찍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뭘 사야 되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죠. APS-C 규격이 초보자들한테 입문하기 좋은 규격의 카메라다. 입문자들을 위해서 정말 가성비 좋게 나온 카메라들이 이 사이즈의 센서 규격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APS-C 카메라를 초보자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나는 이 사진 다 먹었지 해서 돈도 벌어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 되신다고 하면은 풀프레임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이 APS-C와 풀프레임 카메라, 이 센서 크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 센서 크기마다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제 좋은 카메라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2화, 3화, 그리고 오늘 4화까지 해서 카메라 브랜드 그리고 센서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의 용도에 맞춰서 어떤 카메라를 구매하는 게 좋은지, 이게 정말 추천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카메라 추천은 한 번에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